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야만만 오늘도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일단은 좀 주제 바꿔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오늘 오후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를 할 예정인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기존에 원래 13가지였던 특검 수사 범위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를 했죠. 그리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최상병 특검법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민주당 먼저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다음 국민의힘으로 넘길게요. 저희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를 김건희 특검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실은 같이 이걸 논의하자는 제안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 오질 않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기 편한 내용으로 대폭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오늘 오후 2시에 예.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시게 되면 28일 예. 정도 네. 그 정도의 제 의견 재표결? 재표결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그때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국민의힘의 요구 대폭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만의 주장이죠. 저희가 요구한 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보세요. 제3자 추천인데 과연 민주당이 그 비토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일단 가장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은 특검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고 예. 또 명태균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의혹을 특검에 넣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 정당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당사 압수수색이 네, 가능하니까.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겠다. 예. 국민의힘을 사실상의 범죄 조직과 범죄 집단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예. 매도하겠다라는 악랄한 의도밖에 없는 겁니다. 음. 만약에 민주당이 진심으로 예.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안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예. 저는 명태균 의혹은 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아직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수사 종결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태균 의혹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곧 구속되실 위험도 있고 예. 이런 거는 특검에 넣을 게 아니죠. 그러면은 말씀 주시면 김민주 부대변인님. 지금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안 빠져 하려고 있죠. 하고 있어요. 검찰이. 예. 근데 또 하필이면은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더 이상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리고 또 특검과 검찰 조사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이미 3번 가까이 검찰에 털렸어요. 당사가. 근데 의혹이 있으면 국민의힘 당사도 수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추가 수정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당은 2시까지 본회의 가기 전까지 고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어떤 거라도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그러면 의견이 하나도 온 제시가 거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냥 명태균 무조건 의혹과 싫다. 관련해서는 빼자라는 의혹을 내보내지 아직 않은 공식적으로 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같은 분이 저기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협상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건데. 김민주 부대변인이. 예. 네. 좀 승진 좀 어떻게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이 두 개에서 양보 안 하겠다고 절대 했습니다. 뺄 수 예. 없다. 월요일 날 민주당 최고위의 백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명확히 밝혔어요. 명태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요거에 있어서는 양보가 안 되고 우리가 그나마 줄여준 게 이거다라고 예.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받겠다고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서 딱 던지는 거지 기다렸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밀당을 하시고. 두 분이 협상하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여튼 오늘은 상정은 될 거 당연한 거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를 하실 테고 그러면 28일 날에 재표결에 들어갈 텐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8명의 네. 이탈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요 간단하게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주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명태균 의혹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항상 주장했던 게 근데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예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당국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명태균 씨 의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서도 아직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것들도 예.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뭉쳐있다기보단 김민주 그렇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예, 이렇게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가족에게 있는 수많은 의혹들, 국민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 부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옛날에 왕조 시대도 뭐 왕비도 귀양 보내고 서인으로 강동도 시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더 한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맞다. 만약에 이거를 계속 뭉개려고 하면은 28일 날 때까지 아마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고요.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 언젠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특검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8일까지 뭔가 또 다른 보도, 뭐 이게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터 나가고, 그다음에 여론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신조 부대변인께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없다고 없어요. 보는데 예. 굳건합니까? 네,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녹취에서 드러난 거의 사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왜? 그 가장 중요한 게 공천 개입이 되려고 한다면 예. 그 당시에 공천을 했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근데 당시 했었던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개입 압박이 없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김민주 부대변인이? 검찰 수사나 명태균 입만 바라보고 그 처분을 기다리면 안 되고요. 국민의 지금 분노를 바라보고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28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6명, 7명이 그 반대해서 함석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안 된다 쳐도 예. 언젠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제 또 빨리 좀 가서 아까 그 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이 지난 11일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오후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간만에 밸런스 게임 한번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속 뭐 기각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구속. 이건 뭐 100%. 아 예. 그래요? 구속될 수밖에 예예. 없어요. 그 이유 간단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심혜주 부대변인. 이분이 뭐 언론에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아버님 묘소에 휴대전화 3개를 묻어놨는데 그거 태우러 간다. 증거인멸. 증거인멸 하겠다라고 지금 예. 공공연히 밝힌 거여서 이거 예. 법원에서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원래 구속수사에서 증거인멸하고 범죄 소명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이건 증거인멸을 자기 입으로 대놓고 하겠다고 예. 하니까 네. 이거는 뭐 빼박이. 근데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계속 녹취록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있고 지금 워낙 많은데 지금까지는 뭔가 녹취록이 터질 때마다 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아 그거 뭐 가짜야 내가 뭐 거짓말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그 뭐 저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 누가 해명을 합니까? 오히려 더 여론이 안 좋아서 혹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 명태균 씨가 자기가 검찰에 구속되고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한 달 안에 대통령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구속되면은 그 지금처럼 뭐 명태균 씨가 언론에 막 얘기하는 것들이 뭐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지금 폭탄 같다. 예. 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그때 뭐 대통령이 담화 때도 명태균 씨를 좀 달래는 듯한 뉘앙스를 좀 대통령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지켜봐야 돼.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아 구속이 돼도 저기 변호사를 통해서 예. 그렇죠. 나갈 수가 얼마나 있겠네요. 더 발언할 수 언론, 있죠. 언론인이 예. 가서 접견하겠다 예, 예. 하면 그렇죠. 받으면 되니까요. 예. 명태균 그리고 씨가. 저는 이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녹취록이 나오는 게 예전만큼 파급력은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파급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김민주 부대변인님 지난주에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떤 내용이고 언제 푸실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그 정도 당의 핵심은 아니어서요. 네, 아니 우리 신주 패널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아, 예, 죄송해요. 지금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 것들이 다 보면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과의 직접적인 통화, 대화가 아니라 다 명태균이 내가 어디서 들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전원을 갖다가 또 다시 전원하는 거예요. 이 녹취 파일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 강력한 한방 본인들 딴에는 예. 강력한 한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너무 빨리 공개한 거죠. 전략의 부재입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예.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으면 예.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목소리보다 내용보다 더 강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부인 목소리가 나오는 녹취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 혼자 떠드는 이야기들만 민주당 쪽에서도 예. 터뜨리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무기가 없습니다. 아. 이미 강력한 무기는 나왔죠. 네. 대통령께서 인정하시고요. 예. 140분 동안 하셨잖아요. 예. 매우 강력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이상-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아니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이 정국을 해결해야겠다는 대통령에게 어떤 예. 국민이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녹취는 언제 공개됩니까? 민주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담화로 네.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슈를 하나 그럴까요?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내일 이제 오후 2시가 아, 내일도 이제 숨가쁘게 지나가실 텐데. 이 될 것 예. 같은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를 두 분께 여쭤보는 거는 약간 무의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법조계 계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선고 이거 재판 자료를 봐야지 알지 이거는 모른다. 그냥 자기 그냥 정치적인 네. 그 뜻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이걸 약간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한번 저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이제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100만 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제 의원직도 잃고 이제 대선도 출마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그 지난번에 대선 당시 받았던 그 선거자금 430여 원, 434억 원, 예, 예. 그것도 이제 반환해야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100만 원 이하로 나올 때 우리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100만 원 이하로 나올 때 민주당 쪽 어떻게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1심 선고 결과 가지고 그렇게 큰 정치적 파장이나 당내 파장은 전혀 없다. 2심이면 모르겠어요. 2심이면 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와도 파장은 예. 없을 것이다.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고 그때는 좀 이것저것 당내가 설렁일 수 있는데 예. 예. 1심 가지고 어떤 파장이 있을까 전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거의 없다. 예.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내일이나 이제 그 올 말에 이번 달 말에 거의 뭐 개똥 타는 기분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 근데 저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죠? 윤상현 의원님이 아무리 봐도 1심 내일 80만 원 80만 원 얘기했다. 예, 이상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윤상현 예. 의원 어떻게 욕 그러니까 먹었나?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나올 것 같다. 그게 왜 하셨냐면 재판부가 지금 개딸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친민주당 예, 쪽. 예. 굉장한 압력을 느끼고 있어서 예. 당선 무효형으로 형량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판사에게 뭐 재판부가 신변보호 네, 도 신변보호도 하시고 퇴근길도 또 경호를 하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탄핵 얘기도 나오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신조 부대변인이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국민의힘은 향후 어떻게 좀 더 분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랑 별개죠 사실. 선고는 재판부,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정치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뭐 휘둘리거나 하진 않는다고 저는 그래요? 봅니다. 그리고 뭐 내일 1심도 내일 선거법 1심도 중요하지만 예, 예.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작년에 재판부에서 이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적시를 해놨습니다. 예. 25일께 저는 더 큰 유죄가 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일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내일 거는 약간 좀 약하지만 25일 날 위증 혐의 교사 때는 좀 기대해봐도 된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반대로 예. 그 내일 재판은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633이어서 이제 최종 심까지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예. 시기적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고 예. 25일은 위증교사 문제는 사실은 이건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커서 재판이 깁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좀 안타까운 게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모든 정치적인 운명을 건 것처럼 보여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검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들은 특검에 이제 맡기고 골치 아픈 것들은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검사티를 벗어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빨리 그런 문제는 치고 대통령이 앞서서 여야 소통을 해서 국정을 나라를 정상화로 만들어라.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지금 경제와 민생의 고통이 많으신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예요.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 받아들이시고 정치, 경제에 집중을 좀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나왔을 때를 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예. 저는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 목소리가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탄핵 요구를 이제 네. 스스로 입으로 내뱉을 수 네, 있다. 탄핵 혹은 임기 단축 개헌 하야 예.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하라 그랬어요. 선거법. 그 이번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이 형이 나와버리면 향후 6개월 안에 최종심이 나올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근데 향후 6개월 안에 나오면 내년 5월이잖아요. 예. 내년 5월에 최종심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 못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43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반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민주당 그 안에서 임기 단축 조기 대선 주장하시는 그 연대가 또 있는데 거기서 내년 5월에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 5월까지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예. 이재명 대표가 범죄인이 안 되고 선거권 박탈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아주 그 시나리오가 예. 빌드업을 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예. 과장된 거고요. 김민주 그 부대변인. 유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내일 그 1심 재판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하는 건데 하나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거를 예. 공문을 받느냐, 국토부 공문을 받느냐, 아니다라는 국토부 공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 김용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 큰 선거법의 양형이 중형이 예. 나온다고 예측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당시 국토부에서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예, 뭐 협박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도 사실은 해서 예.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럼 민주당에서 뭐 좀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아니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 결과 가지고는 별다르게 저희 추후에도, 당이 예. 이건 뭐 이거 가지고 흔들릴 당은 아닙니다. 네. 제가 예.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임기단축 개헌을 할 거면 내년에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것보다 2026년 지방선거랑 맞추는 게 사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굳이 내년 5월 대선을 이야기한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의도가 있다고. 아니 그러면 신조 부대변인한테 더 여쭤볼게요. 그 100만 원 이상으로 나왔을 때 네. 그 보수층 결집 효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더욱 더 뭉칠 거다. 저는 더 뭉칠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보수층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그 범죄 행위를 인정한 거잖아요. 재판부에서. 예.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였었던 행태는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묻지마 방탄 그걸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이탈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지실 것이고 그 지지를 저희가 온전히 확보는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 근저에는 물론 보수층 결집 전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근데 선거 결과가 100만 원 이상 나온다 한들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게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통령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 특검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2심 선고가 이거를 무마하고 전국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불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기소도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00번 넘는 압수수색과 수차례 여러 건의 별건 기소, 정적 기소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더 분노할 거예요. 예. 예, 마치 이걸로 모든 걸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가 자체가 굉장히 오판이다. 차라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특검 받아들이시고 빨리 정치 경제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장애 집회 참여율이 점점 좀 떨어진다는 맞아요. 것도 나오고. 아니, 저는 예.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20만 명, 30만 명은 작고 100만 명은 많고 10,000명은 적습니까? 한 사람이 국민이어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절대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참여도가 좀 적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활동들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뭐 당 서울로 직결 같은 거는 저희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저도 안 갔습니다. 수원에서.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집회 문화도 차이가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박근혜 때는 123석이었거든요. 지금은 국민이 192석 줬는데 190석 주고 먼저 니들이 열심히 뭔가 해야지 우리를 보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또 앉힌다는 말이야? 이건 국민들이 요구이고 지금 국민들은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자꾸 인원 조금 나왔으니까 별거 아니야. 아유 그러다가 이거 진짜 국민 분노 일으켜서 저 100만 명 넘게 나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신조 부대변인도 지난 주말에 가셨죠. 염탐하러. 지난 주말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냥 얘기할까요? 그냥 끝날까요? 네, 시간이 지금 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더 할 이야기가 많은 게 내일 일단 1심이 있고요. 25일 날도 또 선고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은 좀 부족한 이 코너 오늘도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민주당의 우리 김민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우리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수험생들 시험